안녕하세요. 오늘은 HPSP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 우리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주가가 아주 60%나 고점에서 빠지면서 반토막이 난 종목이죠. 과연 HPSP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반등을 한다면 어떤 요인으로 반등을 할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데, 오늘은 HPSP로 개별 종목으로 한번 삼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락은 충분하다. 네, 충분한 것 같아요. 60%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M&A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일단 부정을 했죠. 저는 이걸 뒤집어 보고 싶은데, 팔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굉장히 수익이 1조나 나는 놀라운 수익률을 거뒀는데, 일단 PE가 투자한 지 7년이 넘었으면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워낙 수익이 좋기 때문에 엑시트를 못하고 있는데, 부드럽고 전략적으로 뭔가 엑시트하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하지는 않고 올 하반기에 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HPSP를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분석을 해볼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빨리 돌려보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고점이 63,9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9,550원까지 빠졌는데 거의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주가 하락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쌓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은 주포는 빠져나가진 않았다. 이 주포 아직 빠져나가진 않았는데 다시 올라올 거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55,000원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이 장의 1차 상승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따라서 55,00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보고 서서히 사서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엉덩이 무게가 좀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다. 동사의 수급을 한번 봅시다. 국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다가 며칠 전에 50만 주 한번 딱 사고 말았는데, 이게 굉장히 일회성이라는 거죠. 국내 투자가들은 쭉 사다가 이제 뭔가 잘 안 되니까 매도하면서 이익을 실현해가는 모습, 아니면 빠져나가는 모습. 이때가 얼마입니까? 42,000원부터 쭉 샀는데 39,000원까지 빠지니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향후에 뭔가를 예측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급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58만 주의 속성이 뭘까? 누가 사긴 샀는데 50만 주를 산 것 같은데, 외국인이 샀다는 것은 M&A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산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도는 걸 사는 것인지, 이 속성을 예측하기 참 힘든데, 그러나 뭔가를 봤다는 거죠. 외국인이 샀다는 것은. 이러한 특징. 이게 이제 검은물의 외국인일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자, 먼저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를 잘 이해하죠.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있다. 여기 게이트, 소스, 드레인. 그래, 전자가 소스에서 게이트 앞에 있는 이 채널을 통해서 드레인으로 가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 전력이란다. 그 반도체 특성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게이트가 갈수록 이 선폭이 작아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선폭이 작아지면서 전자가 옆으로 튀는 현상. 자꾸 이제 선폭이 좁아지죠. 우리가 몇 나노에 하는 것은 이 소스와 드레인의 이 채널의 거리가 12나노다, 10나노다인데, 이것이 줄면 줄수록 이렇게 전자가 옆으로 튀어서 올라오는 그러한 형성을 막기 위해서 이 게이트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게이트를 여닫으면서 우리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전류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전자 이동을 통제하면서 반도체가 작동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 게이트의 특성, 이 게이트를 폴리실리콘이나 PSION, 이것을 폴리실리콘 옥시나이트 드라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하이K의 특징을 갖춘 그러한 제품으로 바꾸거나 면적을 줄이거나 폴리옥사이드로 되어 있는 게이트를 다른 메탈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누설 전류를 통제하는 그러한 쪽으로 현재 기술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동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은 이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이 채널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게이트 표면에
계면 활성이 계면이 생긴다는 거죠. 면과 면이 다른 특성이 만났을 때 그 특성에 따라서 전류의 이동 속도가 줄어진다든지 잘 흐르지 않게 한다든지 뭔가 성질을 바꾸는 그러한 문제들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고압 수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자가 소스에서의 드레인으로 자동적으로 많이 빠르게 그다음 누설 없이 흐르게 하면은 이 표면을 뭔가 해결해주는 그러한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소스와 드레인의 거리가 좁혀지면 될수록 맨나노 나노가 좁혀지고 여기에서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한 고유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열도 발열도 적게 하고 고용량의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게 현재 반도체 DRAM, DDR4나 DDR5 그 다음에 LPDDR 뭐 이런 쪽에 가는 DRAM의 숙명적인 해야 될 숙제, 수공 과제라는 거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 계면 활성을 없애는 하이K 메탈 구조의 계면 활성화를 없애는 고압의 수소로 치료하는 그러한 제품, 이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동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고유전율, 유전율이라는 것은 전자를 모으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고유전율이라는 것은 전자를 많이 모으게 되는 거죠. 고유전율의 절연막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고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전문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절연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트랜지스터 계면 특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단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타나는 거죠. 고유전율은 뒤에서 설명했고 절연막은 아까 보셨죠? 이게 절연막입니다. 이게 기존의 폴리실리콘 옥사이드 라이드로 만드는 것을 하이K로 만든 하프늄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새롭게 재료를 바꿨다는 거죠. 고유전율 이 절연막을 사용하는데 이게 절연막이죠. 하이K가 고유전율 특성을 가진 절연막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변형된 데 필요한 계면 활성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사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 소자의 계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품이다. 트랜지스터 방막을 형성하는 하이K, 주로 하프늄 옥사이드를 사용하는데 28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발생하는 터널링 현상으로 인한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해 도입을 했다. 그래서 터널링 현상이라는 것은 전자가 빠져나가는 현상, 여기가 좁아지면서 전자가 옆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터널링 현상이다. 이 터널링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절연막을 다른 물질로 바꿔보고 또 메탈 게이트도 다른 메탈로 바꿔보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절연막 사이에서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물질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뭔가 울퉁불퉁해지고 뭔가 속성이 바뀌면서 이 전자 흐름이 느려지거나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그러한 수소로 치료해주는 그러한 제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이K 소자 유전율은 SiO2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으나 하이K 소재를 선택할 경우 인터페이스 디펙트 발생 수준이 기존 SiO2 대비 100배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반도체 퍼포먼스를 제한시킨다. 오케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이K 메탈로 사용하면 인터페이스 디펙트가 100배나 증가를 한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디펙트는 뭐냐면 계면 결합이 발생한다는 거죠. 계면 결합. 네. 인터페이스 디펙트는 계면 결합. 네. 계면 결합. 이 면과 이 전자가 이동하는 이 면 사이에 이렇게 절연막 사이에서 전자 이동을 방해하고 전자의 속성을 좀 다르게 변형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계면 결합이 이 PSiON이라는 메탈을 사용할 때보다도 방막을 다른 하이K가 높은 하프늄 같은 종목으로 방막을 바꿨을 때 더 많은 계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이 고압에서 가스 농도를 높여 저온 공정을 가능케 하는 고압 어닐링 공정이 시장에서 도입되고 있는 거죠. 네, High Pressure
어닐링 이하 HPA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반도체는 소스와 드레인에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여기에 게이트를 달아서 막았다 닫았다 하면서 전자 흐름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이제 전자 이동을 조절을 하는데, 이 전자 이동을 조절하는 이 게이트가 이 소스와 드레인의 면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터널링 현상,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방막을 바꾸는 거죠. 하이K 메탈로. 그러나 하이K 메탈을 바꾸면은 이 막과 이 전자가 이동하는 이 막과 하이K 이 절연막 사이에서 계면 활성이 나는 문제가 생긴다. 뭔가 전자가 느려지고 속성을 변화시키고 잘 흐르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압 수소로 여기에 쏴서 이 계면 활성을 없애는 그러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동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고압 어닐링 기술은 수소와 중수소를 이용하는 화학작용을 통해 인터페이스 이펙트, 즉 계면 활성화 상태에서 HSI, 하이드로겐 실리콘 본딩을 형성하여 인터페이스 디펙트를 정기적으로 비활성화함으로써 구동 전류 및 직접 회로의 속도를 현저히 개선시킨다. 계면 활성화가 나타나면은 전류 이동 속도가 줄면서 속도가 주는 거죠. 상기 기술을 활용한 동사의 그 제품이 제니 SYS라는 장비가 있다. 제니 시스템의 약자겠죠. 그래서 동사가 만드는 장비 이름은 제니 SYS라는 장비가 있는데, 전 세계 고압 관련 인증을 받고 메이저 고객사의 양산 패브리케이션 팹에 가동 중인 유일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게 TSMC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28나노, 32나노 이하 적용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권장됨에 따라서 향후 글로벌 반도체에서 지속적인 공정 미세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수혜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고압 어닐링 장비인 제니 SYS라는 장비는 뭐냐? 동사의 고압 수소 어닐링 제품은 반도체 트랜지스터 소자에서 발생하는 계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품이다. 최근 반도체 회로 패턴 미세화로 인해 반도체 소자의 계면 결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인터페이스 디펙트, 트랜지스터 성능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계면 활성화된 것을 없애기 위한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이 필요한데, 미세화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인 고온 공정을 피하면서, 고온을 하면 뭔가가 옆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소재가 녹거나 휘거나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고압을 쓰는 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사이드 이펙트도 많은 거죠. 기존 공정 설계를 변형시키지 않고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개선시키기의 역할을 제공하는 장비가 바로 제니 SYS라는 장비다. 메모리 소자에서도 고유전망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나 캐파시티 공정에서도 표면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소자 특성 개선의 니즈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가 바로 제니 SYS라는 동사의 장비입니다. 동사의 장비는 전공정 장비로 분류되어 고압 수소 어닐링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계면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가 됐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공정 효과로 인해 반도체 소자 계면의 결함이 감소되면 전자 이동량이 향상되므로 트랜지스터 성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고집적화, 고전력과 고소가에 따라서 게이트에서 낮은 누설 전류가 요구되며, 이러한 반도체 소자의 특성상 계면의 안정성 확보에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자 계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수요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게 동사가 존재하는 목적, 영업이익률이 50%가 나는 목적이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동사가 만들어 팔고 있는 제니 SIS 제품이죠. 네, 타사와의 제품과는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또한 동사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450도 이하의 온도 환경에서 100% 수소 농도를 유지하여 어닐링을 극대화시키므로 기존 고온 어닐링 장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타사의 고온 어닐링 장비는 6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어닐링이 진행되어 메탈 게이트 및 금속 배선의 변질을 유발시켜, 당연히 고온으로 가열되면 변질이 유발되죠. 공정 미세 어닐링의 미흡한 수소 농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동사의 장비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서 28나노, 32나노 이하의 공정을 기본으로 최대 2나노 공정까지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선폭이 줄어들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계면 활성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설 전류에서 불량품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장비는 필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와 타사의 고올 어닐링 장비의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거죠. 네, 특징을 봐서 동사의 윈, 동사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건데 아주 높은 농도의 수소를 다루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동사는 국내 시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수소를 다룰 수 있는 중수소라든지 수소가스를 고압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능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동사의 1분기 실적부터 봅시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50억, 영업이익은 200억. 와, 매출 350억, 영업이익 200억으로 시장 컨센서스 194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업황부진으로 카펙스를 축소했던 메모리 고객사들이 장비 발주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미국 고객사의 주문 증가가 가파르다고 판단이 된다. 다만 2024년 이후에 주문이 재개되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은 3분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하반기에 실적이 나올 것은 2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예상보다는 좋을 거다. 그 다음에 3분기부터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에서 발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에 꽂힐 것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다음에 이제 동사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ST와의 특허 소송 분쟁이 필요해. 어떻게 보느냐. 지금 ST가 동사를 특허를 침해했다 해서 동사가 ST에게 소송을 건 거죠. 현재 동사는 ST와 특허 분쟁 중이다. HPSP 측에서 ST가 개발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뒤이어 ST 측의 HPSP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얼마 안 남았네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ST와 동사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HPSP는 지난해 9월 ST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 침해 소송을 했습니다. ST는 그해 11월에 소극적 권리 범인 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제기를 하면서 역공에 나섰죠. 하나의 기술이 다른 별개의 특허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는 HPS 기술이 특허 가치가 없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저쪽 ST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반대 소송이 들어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이번 달이 나오는 거죠. 네. 특허 침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HPS는 두 심판에서 모두 이겨야 합니다. 네. ST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승소해도 신사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은 우리 HPSP는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웨이퍼와 이를 보호하는 절연막 사이에 있는 경계면의 불안정성 화학구조는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결함으로 부르는 게 바로 계면 활성인데 HPSP는 이를 고압 수소로 치유하는 그런 장비죠. 웨이퍼 제조부터 증착까지 이루어지는 반도체의 전공정 마지막 단계에 투입되어 트랜지스터, 우리가 반도체는 트랜지스터 캐파시터로 이루어진 거죠. 칩의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게 트랜지스터인데 성능을 끌어올리고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동사의 HPSP의 계면 활성화를 줄이는 고압 어닐링 장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ST와 소송이 붙었다. ST가 두 가지로 역소송을 했는데 이 두 가지에서 다 이겨야 동사의 어떤 그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약간 소송에는 불리할 수는 있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소송에서 ST가 이기더라도 ST가 새로운 콜 테스트, 새로운 제품을 받아가지고 다시 다른 기업들에게 콜 테스트를 받으려면 1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동사는 더욱더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독점을 깨질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그 다음 베이스 케이스를 보면
단가와 마진 모두 우수한 장비를 독점하고 있었던 만큼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도 있었고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사의 시도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불리한 면이 있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경쟁사의 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케이스죠. 네. 베어 케이스, 동사에게 좀 불리한 케이스는 뭐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는 경쟁사의 진입으로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것이다. 다만 경쟁사가 진입하도록 잃게 될 마켓 시에는 제한적일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현재 국내 고객사를 중심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해외 영업망이 형성되기 전이다. 당장 진입을 하더라도 ST는 장비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해외 고객사양 진입은 첫 단계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고압수소 언일링 장비 내 국내 고객의 구매 TAM이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시 HPSP가 잃게 될 마켓 시야는 제한적일 것이다. 국내의 시장이 작다는 거죠. 해외에서 동사가 TSMC나 이런 것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소성에서 동사가 불리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 ST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특허를 회피해서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 체크에 따르면 경쟁사는 국내 고객사와 알파 테스트,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장비사 내부에서 고객사 웨이퍼 장비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데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었고 이후 프로세스는 특허 소송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 상태에 있다. 동사도 지금 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ST는 양산 장비인 만큼 일반적으로 베타 테스트에는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고압과 100% 수송 농도를 활용한 만큼 안전 인증 절차도 되게 까다롭다는 거죠. 네.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신규 지시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ST와 소송에서는 최악의 케이스 지더라도 충분히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사이에 동사는 충분히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는 동사의 매각 추진, 매각 추진점만 어떻게 되냐. 동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죠. 이준호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NH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준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NHN이라는 회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준호 개인적으로 JLC와 JLC 파트너라는 회사를 들고 있고 또 JLC 파트너는 NHN의 8.8%를 들고 있고 JLC가 16.2 그래서 22.39, 16.29, 8.8을 전부 더하면은 약 50%를 NHN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준호 회장이 개인적으로 100% 출자한 JLC 파트너가 이제 프레스토 제6호 산업투자 합작회사죠. 이 합작회사가 HPSP를 39.5, 약 40%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운영사는 크레선더 에쿼티 파트너스 P인데 JL 파스는 펀드 내 최대 출자자죠. 40%를 출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준호 회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프레스토 제6호 지분이 66.04%, 취득 원가는 70억 원이다. 작년 말 장부가액은 722억이죠. 크레선더가 매각에 나서는 것을 차익 실현을 적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크레선더는 P사죠. 네. 최근 반도체 화학으로는 HPSP 주가는 1년 새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펀드 만기 도래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보유기간이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반도체 화학기에 접어든 이때 엑시트를 하고 싶은 거죠. 펀드 만기가 몇 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10년인가요? 8년인가요? 이번 매각이 성장되면 100억대를 투자해서 조 단위를 얻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3조인데 지분의 30%를 들고 있기 때문에 1조 가까이 된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국내 사모포트 영사자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그러한 투자였다는 거죠. 70억 투자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 국내 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PE 등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M&A 물건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HSP는 풍산의 자회사는 풍산 마이크로텍에서 장비 사업을 하는 사업팀을 분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9년 미국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의 고압수소 언일링 베타 장비인 제니를 최초로 납품을 했습니다. 아까 제니 SIS를 장비 이야기를 했죠. 다만 풍선그룹이 지난 2011년 사모펀드 크레센도에 매각하면서 주인이 바뀐 거죠.
크레선드는 페이팔 대부로 불리는 피터 틸 회장의 스폰서십으로 탄생한 PEF 운영사이다. 외국계 운영사네 크레선드. 다만 일각에서는 HPSP 몸값이 다소 비싸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아이디어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반도체 주식들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있다. HPSP 경우 몸값을 낮추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3조에 50%만 사도 1조 5천에 경영권 프리미엄 2조는 있어야 되는데 시리어버진 않네요. 시장은 최근 1년 새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감안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지 말고 현재 시가총액 3조 6천억에 기반해 파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고 싶겠죠? 네, 아주 굉장히 거대한 딜인데 이 돈을 과연 누가 쓸 수 있을까? 네, 그게 문제죠. 네, 동사 실적을 한번 봅시다. 2024년에 매출액 385억에 영업이익 197억. 아까는 210억까지 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2억, 279억, 350억. 네, 굉장히 2024년은 974억. 작년에는 950억이 났는데 약 1000억이라고 치면 3점에는 퍼가 30배 정도를 받는 거네요. 네, 30배가 좀 넘는데 이 정도의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가요? 그러나 저는 이 정도가 지금 적절하다. 추가로 더 상승에는 좀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에서는 큰 매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력은 M&A인데 M&A가 과연 동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동사 영업이익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2025년이죠. 24년 하반기부터 동사의 반도체에 관련된 D램 관련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거의 1.5배가 나오는 이 과정. 이게 이제 언제 반영이 될 것이냐. 하반기부터 반영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M&A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이 동사가 동사의 제품이 글로벌화 된다는 거죠. 예, 고객 확대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면들 이렇게 동사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시총이 3.2조는 지금 상황으로는 괜찮지만 미래의 영업이익 1,500억이 넘어갈 가능성까지 더하고 M&A까지 더한다면은 적은 금액이다. 5조까지 가야 된다. 저는 6만 원까지는 버텨도 될 것 같다. 5만 5천이 1차 목표, 6만 원까지 2차 목표인데 5만 5천 원까지 사서 견디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5만 5천 원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종목이다. 사서 바닥이 견고할 수 있으니까 견딜만 하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HPSP 미래 전망과 가격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리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셔서 저한테 1대1 채팅창으로 말씀하시면 다 상담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관심 종목들을 올려놨습니다. 네, 유료입니다. 네, 가격이 싸니까 와서 가소성 죽이는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많은 참여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HPSP 1차 목표 5만 5천 원까지 견디자 살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